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김포장릉 이야기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에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해설사는 김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시간은 10시 30분, 10시 30분, 15시 30분입니다. 장릉역사문화관입니다. 입구에서 홍사물까지 가는 길입니다. 제실은 왕릉의 수호관리를 담당하던 참봉이 상주하던 곳으로 제사에 쓸 향을 보관하고 제기를 간수하며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곳입니다. 그 특징으로서는 첫째는 향로와 어로는 직선으로 경사가 졌으며 중간에 계단을 두어 지형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둘째는 등짐 뒤편 언덕에는 군사실이 있어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6.25 당시부터 있던 중요한 시설이라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저수지 건너편에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가 있으나 나무숲에 가려 관람객이 올라갈 수 있는 정자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짐에서는 아파트가 보입니다. 장릉은 추전 원정과 인원왕후 구시인릉입니다. 장릉은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공분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 형식으로 정작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 원정, 오른쪽이 인원왕후 등입니다. 현재는 철종 주기년 12월 26일 장릉령에 임명된 이 제상이 1850년에 연지를 수료하고 지은시가 있습니다. 농치 말에 황폐해진 연못 줄곧 그대로 두었는데 열 장모가 일하여 20일 만에 완성하였네. 나그네가 논의는 즐거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재관이 빠뜨린 것이 많아서라네. 돌길에 낀 안개는 작은 성을 누르고 금빛 연못에 밝은 달은 맑은 파도를 비추네. 선왕이 남긴 득 덕분에 백성이 자식처럼 보니 진실로 종묘와 사직의 복이 아니겠는가. 진임이 제한공간에는 판위, 향로와 어로, 수옥방,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락관은 복원되지 않았고 홍살문은 23년 12월 현재 수리 중입니다. 비각 안에는 한 개 표석이 있는데 원정이 왕으로 추천되면서 세운 표석입니다. 비각 옆에는 육경원으로 있을 때 사용한 비석 받침돌이 장릉 근처에서 노출되어 발굴 후 전시되어 있습니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고 호석만 둘러져 있으며 이는 원종이 왕으로 추천되기 전 흥경원을 조성할 때의 호석입니다. 그 밖에 문무석인 성마, 장명 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는 원종이 왕으로 추천된 이후에 새로 설치한 성물입니다. 1619년 정원대원군이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현 남양주시 금곡 등의 묘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조가 왕에 오르고 1620년 당시 개운궁이던 인원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김포 성산에 무덤을 만들고 육경원이라 하였고, 이때 원래의 정원대원구 묘도 원으로 지위를 높여 흥경원이라 하였습니다. 1627년 흥경원과 육경원을 합쳐 현재의 자리를 옮기고 무덤 이름을 흥경원이라 했다가 1632년 정원대원군이 원종으로 추천됨에 따라 흥경원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장릉으로 높여지면서 무석인, 성마, 석양과 석호 등의 성물을 추가로 세웠으나 봉부는 병풍성과 난간석을 생략하고 호석만 두른 상태로 두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유일한 왕릉인 장릉은 풍수적으로 명당이면서도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안산인 계양산과 남북으로 일직선에 있는데 파주에 있는 인조와 인현왕후 장릉과도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마치 부모의 묘를 멀리 삼아 모시는 모양새입니다. 장릉문화관에는 정조임금이 직접 지은 시인 장릉 제실에 쓰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파주 장릉을 참배하였는데 마치 인조대학 말씀을 들은 듯 하였다. 예 주나라 종묘 제사보다 예를 극진히 하니 후손 잘됨이 한나라 비석처럼 드러났다. 가로지른 한강은 하늘이 감동한 것이고 높은 계양산은 땅의 정령 본받은 것이다. 원종태양 명령이 오르내리며 계시는 곳 가을날 김포 장릉 제실에서 절을 올립니다. 원종은 선조와 후공 임빈김씨의 셋째 아들로 1580년에 경복궁 별전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이부입니다. 1587년에 정원군에 봉해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 선조를 모신 공으로 호성 공신에 봉해졌습니다. 원종은 임진왜란 때 아버지 선조를 모시면서 험난한 일을 겪었으나 나이가 아직 어렸음에도 의연한 태도로 이에 대처하여 모두가 그를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중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날 한가운데 선조는 의주로 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하들에게 명하여 정원군을 영변으로 데려가 외적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정원군이 영변에 이르러 울면서 말하기를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살기 온 것이 아니고 용기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외적은 형세가 날로 상하고 임금행처는 날로 버려지니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된다면 임금과 신하가 죽음과 삶을 같이 하지 못할 것인데 이 몸이 간들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더라도 어둠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조는 이를 전해 듣고 가상히 여겨 정원군을 다시 불러왔으며 그 뒤로 정원군은 선조 곁을 떠나지 않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를 옆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광해군 추기후 황해도 수한 군수 신경희가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무고로 인하여 거대한 옥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능창군은 강화도로 유배지에서 차별하였고 정원군은 그 화병으로 1619년에 4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623년에 인조 반정으로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량군이 왕이 오르자 왕의 사친으로 정원태영군을 추천됐으며 인조는 제2초안부터 아버지를 왕으로 추천하려 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가 제10년 만에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인원왕 구씨는 능한 부원군 구사맹의 딸로 1578년에 태어났습니다. 1590년에 선조의 아들 정원군과 가래를 올려 연주군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원종사에서 3남을 낳았습니다. 1623년 첫째 아들 인조가 반정으로 왕이 오르자 연주 부부인에 책봉되고 개운궁이라는 공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1626년에 경덕궁 회상전에서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1632년에 원종이 왕으로 추천되자 인원왕후로 추천되었습니다. 원종과 인원왕후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종의 가계도입니다. 추존 원종의 아들인 인조는 인현왕후와 같이 파주 장릉에 있습니다.